이번에는 좀 이스라엘 국내 정치 상황을 좀 살펴보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가 이 정통 유대인들과 이렇게 연합해서 만든 이 연합 정부인데 연합 정부의 일원이 샤스당이 내놓은 랍비 법안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이 랍비 법안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철회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연립정부 안에서 난리가 나고 불만이 많다. 이 샤스당이 내놓은 랍비 법안 도대체 뭐길래 그러는 겁니까? 이 샤스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초정통파 정당인데 이 샤스당은 종교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근데 이 랍비 법안이 무엇이냐? 이 샤스당이 운영하고 있는 이 종교부에다가 지자체 및 지역 랍비들을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5만 명 이상 모여 사는 지역에는 이 정부 소속의 종교부가 지역 랍비를 임명을 해서 직접 파견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이. 근데 이제껏 지역을 관할하는 랍비가 있어 왔지만은 이 도시 지자체가 직접 이제 랍비를 임명을 하다가 이제는 지자체의 관할이 아니라 정부에서 직접 이제 랍비를 임명해서 그 지역으로 파견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약 500명의 지역 랍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 세속적인 도시 뭐 예를 들면 텔아비브나 뭐 하이파나 이런 곳에는 지역 랍비가 아예 없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샤스당은 의사가 없는 곳이 없는 것처럼 이 종교 서비스도 그렇게 제공을 해야 된다. 온 나라 곳곳에 종교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려는 거다. 랍비가 없이는 결혼도 못하고 뭐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랍비가 없는 지역에 우리가 랍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안을 하는 것이다 라고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안이 통과가 되면 수백 명의 랍비가 더 고용이 되게 되고 이제껏 지역 랍비가 없었던 지역까지 이제 랍비가 가는 거기 때문에 세속적인 지역에까지 이제 종교적인 이 통제력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조그만 도시 마을 이런 곳에는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서 몰래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정부에서 파견한 랍비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그런데 베냐민 네타냐후는 지금 뭐 그 연정 멤버들의 의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이거를 이 샤스당의 이 랍비 법안을 철회한 겁니까?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데 이 랍비법에 대해서 이 세속적인 지역은 반대가 심하겠죠. 뭐 텔아비브 같은 지역을 샤밧에 가보시면 상점도 다 문을 열고 뭐 대중교통도 운행을 다 하고 하는데 지역 랍비가 이제 생기고 이 사람들의 입김이 이제 세지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불만이 큰 것이고요. 또 이 법안이 정치적인 동기가 또 분명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뭐 이게 통과가 되면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대거 또 일자리를 얻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편향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뭐 초정통파 유대인 너희들은 군대는 안 가려고 하면서 이런 이익은 뭐 챙기려고 하냐 뭐 이런 반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여러 시의 시장들 그리고 또 연정 안에 몇몇 의원들이 법안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랍비 법안을 철회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연정 내에 긴장이 또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나는 그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내가 유대교를 믿긴 하지만 저렇게 그 정통 유대인들처럼 뭐 시꺼먼 옷 입고 머리 기르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랍비가 우리 동네까지 와가지고 나를 감시하고 그러냐, 뭐 불만이 생길 수 있죠.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샤스당 말고 이번에 또 국가안보장관이에요. 벤그비르. 이 양반이 베니간치가 빠져나간 그 전쟁, 베니간치가 빠져나가면서 전쟁 내각이 해체됐는데 다시 전쟁 내각을 만들어서 내가 좀 거기 끼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요구를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한테 했다는데 이 사람은 왜 이런 걸 자꾸 요구하는 겁니까? 전쟁 내각을 다시 만드는 것보다도 이제 전쟁 내각이 해체되고 나서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 네타냐후 총리가 소수의 고위급 인사들만 참여하는 이 특별 회의를 개최를 해서 이제 가자 전쟁과 관련한 사안을 결정하는 특별한 이 소수의 회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벤그비르가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저희 이스라엘 투데이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벤그비르는 이 전쟁 내각이 있던 시절부터 꾸준하게
나도 전쟁 내각에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포함 좀 시켜달라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전쟁의 의사결정을 나도 주도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의사를 계속 피력을 해왔는데 전쟁 기간 내내 이 네타냐후 총리가 한 번도 자기를 의사결정 포럼에다가 넣어주질 않으니까 불평을 계속 제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간츠 대표가 나가고 이 전쟁 내각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제는 내가 들어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그 자리에 누군가를 채워넣기보다도 전쟁 내각을 해체해버리는 결정을 하니까 이 벤그비르가 아주 화가 난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전쟁 내각을 해체한 것이 이 벤그비르의 압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네타냐후의 한 수였다라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고, 이 벤그비르 장관 같은 경우는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던 아주 민감한 정보를 언론에 자주 유출한 전적이 있어서 네타냐후 총리의 신뢰를 못 얻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양반은 지금 가자지구 안에다 유대인 정착촌 만들고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정작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여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돌발 행동하는 사람 이 내각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골치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뭐 오죽하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에 연정 파트너들에게 한마디씩 충고를 했다고요? 네, 이번에 랍비법도 그렇고 뭐 전쟁 내각에 포함 안 시켜준다고 언쟁 생긴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 연정 내에서 다툼이 계속 늘어가다 보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결국에는 한 소리를 한 건데요. 이제 총리는 우리 이스라엘은 여러 전선에서 지금 전쟁 중이다. 큰 도전과 여러 어려운 결정에 직면해 있으므로 우리 연합 파트너들이 제발 정신을 좀 차리고 이 사태에 대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지금은 사소한 정치를 할 때가 아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연정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이 법안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에만 딱 집중을 해서 당파적인 이해관계는 잠시 제쳐두고 우리의 군대 뒤에 우리도 하나로 단결을 하자라고 이게 따끔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현영 우리 분석가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냐민 네타냐후는 정치 9단 10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 귀신인데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안보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참 철없어 보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네. 아이고 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대 광야에서 모세한테 그렇게 들이받고 그러던 그 생각 나네요.